기가 센 이성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화술,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화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BC 화술 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기가 센 이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매일 상담이 왔기 때문인데요. 한번 상담을 읽고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전에 오프라인 모임에도 몇 번 갔었고 책도 구매했었던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잘 아는 분이고 화술 강좌 모임에 꽤 오랫동안 참석을 해주셔서 익숙한 이름이네요. 요즘 모임이 진행되지 않아서 못 가고 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유튜브로 간간히 올라오는 화술 강의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제가 최근에 만났던 몇몇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2명의 이성을 만났는데요. 동시에 만난 건 아니래요. 한 명과는 사귀었고 다른 한 명과는 썸만 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마음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론은 2명 다 오래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죠. 2명의 여성은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명 다 평균 이상 이쁘장한 외모에 낯가림이 전혀 없고 남자를 대할 때 어색함이 없었는데 다만 상당히 직설적인 어투를 구사했고 소위 말하는 기가 센 여성들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있어서 굉장히 남자한테 지기 싫어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스타일이요. 처음에 제가 이전까지 만났던 여성들과 다소 반대되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딱히 제 주장을 많이 내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적당히 상대방에게 맞춰서 만나면 재밌게 오래 만날 줄 알았습니다. 초반까지는요. 근데 만남이 지속되고 연락을 하면 할수록 점점 맞춰주기가 어렵고 지치더라고요.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감정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말을 하기 전에 꼭 이 말을 하면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하는 편인데 직설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고 장장 느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단점 지적이라든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면 너 왜 이렇게 진지하냐? 소심한 거 아니냐? 남자가 그냥 좀 넘어가지 자꾸 딴지 걸고 여자한테 안 지르려고 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생각에도 이런 스타일의 이성은 저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 그냥 만나지 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랑 잘 안 맞는 여자 안 만나면 그만이긴 한데 세상에 과연 진짜 나랑 잘 맞는 여자가 안 맞는 여자보다 더 많을지도 의문이고 설사 잘 맞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제가 맞춰가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에게 호감을 갖게 만든다고 해서 제가 손해볼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를 좀 더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첫 번째, 상대방이 직설적으로 나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기분 상하게 말했을 때, 두 번째, 상대방이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서 우길 때,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져주는 게 답인가요? 다른 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찌질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메일 드리겠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5월 11일 날 보내주셨습니다. 네, 빠른 답변은 못 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이 메일을 오자마자 읽긴 했었는데 어떤 내용을 상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늦었는데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크게 2가지 질문이 왔어요. 상대방이 직설적으로 나의 단점을 지적할 때 그리고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때 이렇게 2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인간 관계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첫 번째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돈 거래를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얻는 감정을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가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손해보는, 잃는, 쏟는, 파괴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적인 요소겠죠.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플러스적인 감정적 요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뭐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든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만약 내가 지금 자유연애주의자고 이성을 만났을 때 사귀어봤자 어차피 2달 만에 항상 깨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바람둥이라고 쳐보죠. 그렇다면 그 상대를 만나서 2달간 이 사람을 맞춰주면서 이 사람과의 신선한 감정을 누리는 게 플러스가 더 많겠죠. 한계 효용의 법칙에 따르면 뭐 이게 여성이든 상대가 남성이든 똑같아요. 많이 만나다 보면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만큼 설렘이나 이런 플러스적인 감정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익숙하다는 측면에서 편안함이라는 플러스 감정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이성들은 예를 들어서 나와 맞지 않는 이성들은 분명히 설렘을 주고 호기심을 주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원래는 커졌어야 될 편안함이 커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설렘이 줄게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2달마다 새로운 여성을 만나는 바람둥이라면 이런 여성을 그냥 맞춰주는 게 편하겠죠. 어차피 편안함이 필요한 그 순간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 사무적인 관계로 만난다. 그 상태에서도 맞춰주는 게 낫겠죠. 어차피 이 사람을 통해서 잃는 감정적 요인은 내가 영업적이건 사업적이건 내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맞춰주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부가적인 요소에 플러스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연인이든 아내든 뭔가 장기적인 관계로 갔을 때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사람과 계속 플러스 요인,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것도 그런 것 같고, 누군가가 희생만 하고 누군가는 이득만 취한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죠. 만약 오래간다 그러면 그거는 착취가 되잖아요. 뭐 봉사, 헌신이라고 포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 굳이 봉사를 하는 것보단 다른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이 다 사랑을 하는 게, 두 사람이 다 행복한 게, 그런 관계가 많아지는 게 전 지구로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인 지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과 관계를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마이너스적인 감정만 커져간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옳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겠죠. 지금 이제 화술적인 측면은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좀 개선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뭐 여배우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한예슬이라는 여배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한예슬이라는 여배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사귀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정말 맞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맞추겠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아무리 돼도 제가 충분히 다른 거에서 플러스 요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뭐 너무 과도한 비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 욕하시는 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어느 순간 아마 이분도 이 질문자분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잃기만 하는 관계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거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당연히 다 그렇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래요. 익숙해지는 만큼 그만큼 편안함도 올라가고 신뢰도 쌓이고, 근데 설렘이 줄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신뢰도 못 주고 편안함도 못 준다?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하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너무나 힘든 관계가 되겠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죠. 만약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땐.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 전략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게 말이 굉장히 차갑게 들리지만 실은 본인도 위하고 상대도 위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연애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상대는 점점 더 그만큼 불편해집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질문자 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스스로를 쓴 걸지도 몰라요. 왜 제가 겸손하다는 표현을 썼냐면 지금 이 만나신 이성분들에게 약간의,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겠지만 열등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항상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졌을 때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이 된다거나 내가 나이가 드는 것이 과거에 어렸을 때라면 그냥 아무렇지 않았을, 오히려 뭐 아줌마라는 소리가 혹은 뭐 아저씨라는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았을 그런 나이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나이가 가까워지니까 그런 말이 더 듣기 싫고, 그리고 내가 이 상대보다 약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더 지기 싫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것까지는 아니니까 뭔가 더 지기 싫고, 오히려 그러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실은 지기 싫어하고 굳이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관계는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본인이 행복할 때 관계를 유지한다가 아니에요. 행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행복할 가능성이 과연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거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할 가능성은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물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노력 합의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연인 간에 혹은 뭐 이성 간에 아니면 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가 관계를 맺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신뢰를 주려고 노력하고 분명히 설렘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것을 서로에게 주고 점점 더 서로가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행복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상대가 그걸 못한다. 그것의 이유가 뭘까? 그것의 이유는 실은 이런, 보통 뭔가 지기 싫어하는 이런 스타일의 분들은 대체적으로 열등감 혹은 불안감, 그런 데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이것을 보담아주고 감싸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하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뭐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실은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그 부분을 감사해야 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변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다면 그 사람과는 앞으로 행복해질 가능성이 없는 거겠죠. 그때는 이제 서로 관계를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서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실은 그냥 항상 이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가 마음속에 있는 사회적인 열등감 때문에 누군가를 짓밟아서 자존감을 높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이김으로써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만나서 항상 주눅들게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평생 행복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내 남편은 아니면 내 아내는 저렇게 못났어. 그럼 결국 바람을 피게 되고 누군가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경향이 있긴 있죠. 반대로 아예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아예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정말 높은 수준의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가 잘 형성될까? 또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이미 이제 또 뭐 그렇습니다. 이건 연애 강좌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인 간에 그러면 이런 행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느냐. 상대가 논리에 어긋나는 말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상대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두고 담아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상대가 하는 얘기를 흘려보내고 잊어버린 척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다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아니면 뭔가에 아까 말했듯이 그런 열등감을 기반으로 나를 상처 주고자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렇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은 반 정도는 이성을 잃은 상태겠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이제 말을 풀어나가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을 흘려보내야 돼요. 모른 척 해줘야 됩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넘어가 줘야 돼요. 어차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목적은 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은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그 사람과 대화가 더 이상 긍정적으로 혹은 발전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원하는 건 서로가 도움이 되는 논리적인 얘기를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옳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널 이겨먹을 거야 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 사람의 나를 비난하고, 너 지금 네가 하는 말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하려고 지금 다른 예시 든 거 아니야?
그렇게 막 찌르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한들 상대는 수긍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 알겠어라고 그냥 쿨하게 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그럴 때 집벽에 부딪혀도 그래 하고 싶은 얘기 해봐봐. 아니야 나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아니 진짜 듣고 싶어서 그래. 만약 그 기억해둘 만한 얘기고 내가 변할 수 있으면 들을게 라고 정말 쿨하게 끝까지 이 사람이 아무리 감정적인 그 나를 더 화나게 하고 싶을 거예요. 상대는 화난 상태에 나를 이겨먹고 싶을 테니까. 그때 감정의 변화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다 들어야 되면 듣고 그땐 넘어가셔야 돼요. 그땐 넘어가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좋은 순간에.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를 실수하는 순간도 오고. 그래서 어쩌면 본인이 화를 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화를 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는 이제 그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죠. 상대가 나의 감정을 일부러 흐트리려고 할 때는. 근데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그걸 언제 활용하냐면 그런 거를 몇 가지를 모았다가 나중에 이런 편안한 대화 아니면 상대가 뭔가를 실수를 했을 때 그거 봐 나는 예전에 네가 이런 얘기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근데 이게 참 쪼잔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흔연스럽게 해야겠죠. 당연히. 우리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과거에도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고 옳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나는 그때도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서 상대를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거는 서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우리가 더 믿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는 거야 라는 거를 인식시켜줘야 돼. 근데 그걸 아무 때나 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언제 얘기를 하든들 싸움이 나요. 그런 관계라면 쉽지 않죠. 그 사람은 정말 고슴도치 같은 상대겠죠. 그런 관계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는 거는 이 사람이 반 정도 이성이 없었던 상황에서 원래 이성, 평소 상황으로 돌아왔거나 아니면 나한테 미안한 일, 내가 화를 냈어도 될 법한 일에서 오히려 그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가 우리 관계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때도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래도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갔던 거야. 이해하지? 라고 뭔가 그렇게 논리적인 설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최소한 나의 노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을 정도. 그 사람은 아마 비슷한 실수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그 화가 난 혹은 반 정도 이성이 잃은 나를 이기고 싶어서 안달난 그 상황 말고 좀 온화해진 다른 대화를 해서 편안하게 서로가 재밌는 그 순간이 와서 내가 우리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노력해 줄 수 있겠어 라는 제안에 상대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거나 약간의 변화가 안 되더라도 그 상황에서 수긍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행복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상대를 질문자분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분도 그렇고 많이 좋아할 때 가능한 일이겠죠. 상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변화가 정말 눈곱만큼 될 거거든요.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금씩 변할 텐데 그거를 기다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변한다는 그 가능성에 희망을 갖고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려면 상대를 참 많이 좋아야겠죠. 근데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변한다면 그거는 실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조차 없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지만 만약 관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 건 좋겠죠. 근데 그런 식도가 좀 익숙해지고 몇 번 해서 이제 좀 힘든 순간을 이겨내기 시작하면 본인의 감정이 좀 쉽게 컨트롤이 돼요. 점점 더 쉬워지죠. 내가 화가 탁 나더라도 이 화를 냈을 때 이 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 질문자분도 제가 오프라인 화술 강좌에 오셔서 몇 번 뵀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이 시청자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격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관계를 오히려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고 상대가 정말 격하게 바라는 게 있으면 일단 주고 나중에 다시 그것을 언급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게 만드는 실은 그게 이제 관계를 뭐 누군가 관계를 굳이 주도해야 되느냐라는 건 또 있지만 관계를 오히려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성 간의 관계,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지금 오늘 온 상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내가 끼 부리는 사람이 되면, 내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되면 조금 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뭐 남성이든 이성이든 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있다. 반대로 지금 내 모습을 유지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는 못 끌겠지만 나의 본연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오프라인 화술 강좌에서도 그렇고, 뭐 예전에 닥치고연의 연애 상담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투자금의 문제예요.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확률 50%에 200만 원짜리 복권을 살 거냐, 아니면 확률 10%에 1000만 원짜리 복권을 살 거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이겠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이성적인 시장은 좁아지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결혼을 할 테니까 괜찮은 사람들은 뭐 괜찮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겠죠.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발 결혼하는 그런 데서 한 발 물러섰다면 아무래도 뭐 결혼은 뭐 뛰어난 사람이라고 결혼을 빨리 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점점 생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성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결혼한 이성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내가 사귈 수 있는 이성의 숫자는 당연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시장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정말 만약 시장이 완전히 좁아져 버렸다. 그런데도 내가 내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거는 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겠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내가 시장이 완전히 열려있고 내가 좀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인간의 행태에 비교를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시장이 굉장히 넓은 큰 시장을 가진 기업이요. 심지어 독점 기업이다. 그러면 그 기업은 자기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기업은 고객 위주로 가야겠죠. 물론 고객 위주로 가는 게 원래 기업에서는 맞는 거지만 조금 더 고객 서비스를 높이고 그 시장 그 기업 자체의 이윤을 낮춰야 될 거란 말이죠. 예전에는 1,000원에 그냥 팔고 하던 것도 이제는 덤으로도 주고 가서 집까지도 배달해주고 심지어 500원으로 깎아서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좁아지면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면. 너무 차갑나요?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근데 기업이랑 비교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방금 실컷 기업이랑 비교해놓고 또 안 된다네. 근데 왜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냐면 이 차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물건이 하나입니다. 제품이 하나예요. 생산된 제품이 하나예요. 하나만 제대로 팔면 끝이란 말이죠. 방금 제가 예시를 드린 건 많은 제품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타일을 고수를 하더라도 그 하나의 제품만 제대로 팔 수 있으면 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팔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확률은 준다라는 거죠.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나의 모습을 조금 더 포장할 줄 아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뭐 이렇게 어장관리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그런 사람과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조금 더 돈독해질 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조금씩 열고 자기를 오픈하면서 상대와 이렇게 맞춰 가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도 완전히 순간 맞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대로 본인이 과연 그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라는 거고, 만약 전략을 물어보신다면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여러 사람과 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여기에는 좀 뭐 매너도 있고 유쾌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착하고 좋은 사람. 여기에서 나와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약간씩 오픈해 가면서 그것을 이제 서로가 만들어가고, 아까 말했듯이 행복해질 가능성을 서로가 타진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얘기가 만약 너무 차갑게 들렸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예시를 끌어왔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화술 강좌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요일에 두 타임으로 변동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술 강좌 카톡방을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술 강좌 카톡방 혹시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를 보내주세요. 뭐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카톡 방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카톡 얘기를 한 게 화술 강좌를 오픈을 하다 보니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분들이 또 새롭게 오시더라고요. 연령대도 정말 다양하세요. 이번에는 환갑이 훌쩍 지나신 남성분, 그리고 뭐 딸과 함께 온 여성분, 남성분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러네요. 아니면 아예 지금 학생인 고등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지방에서 올라오신 뭐 광주나 대전, 오늘 뭐 시흥, 뭐 이렇게 멀리서도 와주시고 그런 분들이 정말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뭐 행복의 가능성을 쫓고 자기의 가능성을 추구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저보다 훨씬 많은, 더 많은 경험을, 오히려 제가 배워도 모자랄 정도의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모임을 함께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아직도 자신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그런 데서 정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영상은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영감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딴 얘기처럼 꺼냈네요. 여러분들도,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그런 행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도 좀 섣부른 판단일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그래서 나는 안 돼,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상대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그래도 내가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최선을 해보고 그 다음에 포기해도 늦지 않으니까 항상 하는 데까지. 실은 끝이라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항상 해보고, 그래서 내 스타일을 너무 고수하는 삶, 그것도 실은 자기 안에서 갇힌 삶일 테고, 너무 남들에게만 맞춰주는 삶, 그것도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겠죠. 근데 정말 주도적인 사람은 관계를 위해서 남들에게 맞춰주고, 그리고 자신은 항상 자신의 색깔을 갖추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결국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그 가능성을 찾는, 자신의 가능성, 관계의 가능성, 뭐 행복의 가능성, 이런 걸 계속 추구하는 사람일 테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화술강좌 오시는 그런 어르신 분들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도 많지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서 뭐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뭔가 타진을 해보면서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뭐 정리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아직도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화술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화술보다는 심리적이고 연애 상담에 가까운 얘기가 되긴 했네요. 좋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화술 강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영상의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혹시 화술 강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카톡방에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카페 혹은 유튜브 공지사항 항상 최신 정보를 귀를 기울여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